안녕하십니까? 영어 읽기와 쓰기 B클래스 1주차 두 번째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다룰 교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재는 8개의 주제와 각각의 주제에 해당하는 유닛이 3개씩 총 24개의 유닛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각각의 주제와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첫 번째 주제는 What makes you happy?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련된 토픽들입니다. Lifestyle, Good and Bad Times, Happiness. 여러분들의 취미와 관심사,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건들. 또한 여러분들이 느끼는 다양한 감정들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하면서 주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주제에 대한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After these three units, you will be able to describe the activities you do, including your hobbies and interests. Second, understand and describe events and topics in your everyday life, including your feelings. Third, express and respond to feelings such as surprise, happiness, sadness, interest, and indifference. 자, 다음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주제는 How do you live a healthy life?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몸에 좋은 음식, food matters, 건강한 생활 습관, good habits,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 quality of life,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겠죠. 이러한 다양한 노력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위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삶은 무엇인지 살펴볼 겁니다. 이러한 주제에 대한 학습 이후에 여러분은 You will be able to talk about food and drinks, talk about likes and dislikes, talk about your ideal life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주제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What does it mean to be responsible? 우리의 말과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 볼 겁니다. Internet manners, 인터넷 예절, environmental issues, 환경 문제, global citizenship, 글로벌 시민의식 등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실천해야 할 중요한 문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네 번째 주제입니다. 네 번째 주제는 Where would you like to be?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Vacation, make a wish, getting together. 휴가를 가고 무엇인가 소원을 빌고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게 하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 개의 유닛이 끝나고 나면 You will be able to talk about vacations, You will be able to talk about wishes, and You will be able to talk about getting together. 자, 다섯 번째 주제는 How can we prepare for the future? 미래에 대한 대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The global village, cultural differences, make future plans. 모두가 하나 되는 지구촌, 문화적 차이, 미래에 대한 계획 등은 한 개인이나 국가가 아닌 세계화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내용들이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유닛들을 학습하고 나면 You will be able to compare the present with the past. 현재와 과거를 비교하고 You will be able to talk about your culture. 여러분들의 각자의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You will be able to talk about your future plans. 그를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6번째 주제입니다. 6번째 주제는 What is our place in the universe? Universe, technology, space travel. 개인적으로는 가장 취약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대비해야 하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유닛들을 배우고 나면 You will be able to describe discoveries and inventions. You will be able to discuss technology and 21st century skills. You can talk about space travel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게 되겠죠. 다음은 7번째 주제입니다. 7번째 주제는 What inspires you? 여러분들에게 영감을 주는 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Literature, music and art, influential people, 문학, 음악 혹은 예술, 아니면 영향력 있는 인물, 그것이 어떤 것이 됐든 다양한 이야기들을 접하고 토론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유닛들이 끝나고 나면 You will be able to discuss literature, You will be able to talk about music and art, and You will be able to talk about influential people. 다양한 이야기들을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주제입니다. 마지막 주제는 What can we learn from our traditions? 전통의 가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Tradition, History, Moving Forward. 우리가 우리의 전통에 대해 이해하려면 당연히 우리의 역사를 알아야 하고 역사와 전통이라는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직시하면서 이를 통해 보다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 유닛들이 끝나고 나면 After these three units, you will be able to talk about tradition, you will be able to talk about history, and you will be able to talk about moving forward. 할 수 있게 되겠죠? 이상으로 이번 학기 동안 진행될 수업에 관해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강의와 관련된 질문은 백석톡 잊지 마시고요. 동영상과 공지사항은 사이버 캠퍼스, 과제 및 퀴즈 역시 사이버 캠퍼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실시간 질의응답 및 강의 소감은 백석톡, 백석톡이 안 될 경우 문자나 이메일을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1주차 과제입니다. 과제 내용은 개별 설문지 작성입니다. 항목별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한 학기 동안의 개별 강의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내용들로 빈칸을 모두 채워 제출하시면 됩니다. 내용 작성은 한글, 영어 모두 가능합니다. 과제 제출 방법은 사이버 캠퍼스 학습 활동 관리, 과제 관리, 사이버 캠퍼스 학습 활동 관리, 과제 관리에 등록되어 있는 파일을 다운받아 과제를 완료한 후 기한 내에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제출 기한은 3월 11일 금요일, 3월 11일 금요일 23시 59분까지입니다. 이번 주 과제는 성적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연습이라 생각하시고 기한을 지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사이버 수업의 순서입니다. 먼저 기한 내에 사이버 캠퍼스에 업로드된 2개의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고 기한 내에 사이버 캠퍼스에 게시된 과제를 수행하여 제출한 다음 역시 기한 내에, 기한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기한 내에 백석 단톡방을 이용해서 질의응답 또는 강의 소감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강의 소감은 텍스트의 내용을 다루는 2주차부터 남겨주시면 됩니다. 질의응답 또는 강의 소감은 사이버 강의라 정해진 시간이 없으니
아무 때나 질문하고 강의 소감을 남겨도 되나 궁금하실 텐데요. 궁금한 점이나 질문사항은 가능한 한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 그리고 강의 소감 역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사이의 시간을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이버 수업이고 밤낮이 거꾸로인 학우들이 많다 보니 간혹 너무 늦은 시간이나 새벽에 질문이나 강의 소감을 남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너무 늦은 시간에는 제가 톡을 확인하고 답을 하기도 어렵고요. 무엇보다 톡방을 공유하고 있는 다른 학우들에게도 폐가 될 수 있으니 가급적 내용을 확인하고 답변 가능한 시간에 질문 남겨주시고 강의 소감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업 관련 모든 문의는 백석톡으로 통일합니다. 백석톡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그렇지요. 문자나 메일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영어 읽기와 쓰기 평가 방법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읽기와 쓰기 평가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출석 20%로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사이버 캠퍼스에서 본인의 출결 점수를 매주 개별적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결은 기한 내에 동영상 강의 시청 여부에 따라 온오프라인 출결이 동일해야 하니 반드시 매주 본인의 출결 여부를 꼭 확인하시고 이상이 있을 경우 백석 개인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점수는 각 시간별로 8시간 이상 결석할 경우 시험 점수와 관계없이 자동 F학점 처리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강의 시청 로그 기록을 모두 시스템에서 저장한 후 출결을 기록하고 시스템에서 입력한 출결을 자동으로 인식해서 출결 미달 시 성적 입력이 불가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점수를 다 만점 받아서 80점이 되어도 출석이 안 되면 성적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니 출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겠지요. 다음 기말고사 30%. 기말고사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역시 출석을 다 했다고 해도 자동 F학점 처리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단어 퀴즈가 10% 반영되는데요. 기말 전에 실시할 클래스카드 단어 학습 확인 퀴즈에 대해서는 2주차 강의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주 과제 및 퀴즈가 40% 반영되는데요. 보시다시피 사이버 강의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배점이 높은 부분입니다. 간혹 강의 시청만 하고 과제를 제출하지 않는 학생이 있는데요. 출석보다 2배나 높은 성적 반영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이상 각각의 항목별 점수 합산 후 총점이 60점이 안 되어도 F학점 처리됩니다. 수시 시험도 안 보고 과제도 안 내고 출석만 한 다음 교수님 저 출석 다 했는데 왜 F인가요? 하고 질문하면 가끔 난감합니다. 출석은 다 해도 20점입니다. 점수를 더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평가 항목별로 배점이 있고 그 항목들의 점수를 합산한 것이 여러분의 최종 성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학기 동안 성적 반영 비율에 신경을 써서 수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관 이용 관련 공지입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2021학년도부터 학부, 학과별 전담 사설을 배치해서 연구 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원문 제공 및 상호 대차 서비스, 대출 예약 배달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원문 제공 및 상호 대차 서비스는 외부, 즉 타 기관 소장 자료의 복사 및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요.
우리 학교에 찾는 자료가 없을 경우 타 기관의 상호 대차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서비스로 그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대출 예약 배달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전화나 이메일로 문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대출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는데요. 도서관 홈페이지 대출 희망 신청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신청 자료는 담당자가 서가를 검색한 이후 전달된 도서를 신청자가 방문해서 1층 대출대에서 바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행동수칙 중 손 씻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비누를 사용해서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모두 잘 실천하고 있지요. 적절한 손 씻기를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감염병 확산을 절반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하니 적절한 손 씻기의 방법에 대해 잠시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는 palms, 손바닥입니다. Rub hands palm to palm.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 대고 문질러 줍니다. 다음 두 번째 backs of the hands, 손등이 되겠죠. Right palm over left dorsum with interlaced fingers and vice versa. 손등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 줍니다. 다음 세 번째 단계는 between the fingers, 손가락 사이입니다. Palm to palm with fingers interlaced. 손바닥을 마주대고 손깍지를 끼고 문질러 줍니다. 다음 네 번째 fingers interlocked. 두 손을 모아서 backs of fingers to opposing palms with fingers interlocked. 손가락을 마주 잡고 문질러 줍니다. 다음 다섯 번째 thumbs. 이번엔 엄지손가락입니다. Rotational rubbing of left thumb clasped in right palm and vice versa. 엄지손가락을 다른 편 손바닥으로 돌려주면서 문질러 줍니다. 역시 반대쪽도 해줍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단계는 under the nails, 손톱 밑입니다. Rotational rubbing backwards and forwards with the clasped fingers of right hand in left palm and vice versa. 손가락을 반대편 손바닥에 놓고 문지르며 손톱 밑을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다음은 작년 발표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코로나19 예방 행동 수칙인데요. A new routine distancing in daily life.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내용 살펴볼까요? 먼저 stay home for 3 to 4 days if you are sick. 아프면 집에서 3, 4일 머무르기. Keep a distance of 2 arms length between you and other people. 사람과 사람 사이 2팔 간격 거리 유지하기. Wear a face masking. 마스크 착용하기. Any indoor publicly used venue. 공적으로 사용되는 실내 장소에서 outdoor environment if you can't keep 2-meter distance from other people. 다른 사람과 2m 거리 두기가 어려운 실외 환경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겠지요. 이어서 살펴볼까요? Wash your hands for 30 seconds. 30초 동안 손 씻기. 모두 잘 실천하고 있지요? Cough or sneeze into your sleeve. 기침 혹은 재채기는 옷 소매로 가리고. Ventilate your space at least twice a day and disinfect regularly. 매일 적어도 2번 이상 환기하고 정기적으로 소독하기. Keep in touch with family and friends while maintaining physical distancing. 물리적 거리 두기를 하는 동안 가족과 친구에게 안부 묻기. SNS로 소통하며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함께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위로가 될 수 있겠지요. A new routine to keep COVID-19 away. Let's make it happen together.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새로운 행동 수칙, 함께 실천하면 이겨낼 수 있겠지요? 지금 살펴본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코로나19 예방 행동 수칙은 작년이 아니라 2020년 5월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지난 2년간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한마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재확산을 거듭하면서 불필요한 외출, 모임, 여행 등을 자제하고 밀접, 밀폐 장소는 피하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역 수칙은 시간이 갈수록 더 복잡해지고 내용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강력해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무엇인지 모를 답답함과 우울함으로 우리 모두 하루하루 지쳐가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하지만 위드 코로나라는 새로운 현실에 적응해가는 이 시점에서 적극적인 백신 접종과 방역 수칙 생활화를 보다 철저하게 실천하는 것만이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코로나는 국경도 인종도 종교도 없습니다. 신분도 계층도 따지지 않습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고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나는 아니다 라는 아니란 생각으로 타인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은 없어야겠지요. 그것을 알기에 그리고 지금까지 잘 견뎌왔기에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서로에 대한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 순간이고 나와 타인을 함께 배려하고 걱정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작년 초부터 시작된 백신 접종은 2022년 3월 3일 현재 성인 기준 3차 백신 접종률 71.1%이며 여전히 확진자가 20만에 육박하고 있지만 그 추세가 조금씩 꺾여가고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올 여름 방학 즈음에는 그렇게도 바라던 집단 면역이 이루어져 멀지 않은 미래에 가족과 친구와 얼굴 보며 마스크 없이 이야기도 하고 여행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소박한 바람을 가져봅니다. 시시각각 바뀌는 상황과 여러분에게는 고 이때부터였으니 3년째 비대면으로 진행될 원격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때로 혼란스럽고 불편함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수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전염병의 위험이 지속되고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확진세가 여전한 가운데 새로운 봄 학기를 시작하는 마음이 참으로 무겁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이 위기에 맞서 나아간다면 곧 기쁘게 웃으며 만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더불어 전면 대면 수업이 개시되는 그날까지 진행될 여러분들의 온라인 수업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3월 9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지요? 네, 바로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2019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 이상에게 투표권이 부여되었습니다. 따라서 신입생 여러분 대부분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권자가 되는 셈이지요. 물론 선거권, 그게 뭐 대단한 건가요? 하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선거일이라고 하면 쉬는 날이니 어디 놀러 갈까 하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고 투표, 그까짓 거 해봤자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하는 마음으로 무관심으로 대응하기 일쑤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점점 나이를 먹고
해외에 살아보면서 내 나라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나의 무관심으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닌지 자책감도 들었고, 나부터 관심을 가져야 조금씩이라도 달라질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투표는 누구에게나 공평한 행위입니다. 대통령도 한 표, 이제 막 투표권을 가진 사람도 한 표, 대통령 후보자도 한 표,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도 각자 한 표입니다. 투표는 변화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지만 큰 실천입니다. If we do nothing, neither are we.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 역시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투표를 포기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유일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한 표의 힘은 강력합니다. 한 표로 당락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죠. 외면하고 무관심하려 하지 마시고 어떤 사람을 뽑아야 국민을 대변해서 이 나라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지 꼼꼼히 살펴보시고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이 나라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투표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증명하는 가장 위대한 순간이며 기회도 선택도 의무도 아닌 권리입니다. 3월 9일 여러분들의 권리를 당당히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어 읽기와 쓰기 B클래스 1주차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동영상 강의는 보다 정확한 전달을 위해 일반 강의 속도보다 1.5배 정도 느리게 녹음을 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주차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듣고 궁금한 점이나 질문사항은 백석톡을 이용해 주저하지 마시고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